같이 보자 그냥. 안 되겠다. 같이 보자. 같이 보도록 하고. 올려줄까? 춤 얘기해라. 어떻게? 1번 1번부터 볼게요. 사회 분야의 글은 인간의 사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물들과 공통점이다. 사회 분야는 인간의 사상을 다룬다. 인간의 사상을 다루는 건 인문글인데. 달라. X야. 인문 분야는 인간의 사상, 삶을 다룬다. 사회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2번.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은 법, 경제, 정치, 지리, 교육, 인류 등을 다룬다. 딱 이렇게 다뤄. 인류학, 교육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다 사회학에 들어간다. 사회문화에 들어간다. 맞다. 자, 다음 3번.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4번. 주권자를 대리하여 사회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경제인이라 한다. 의사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었어? 경제인한테 있었나? 정치인한테 있었지. 자, 5번. 정치인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 아니지. 이거 누구였어? 경제인이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자, 6번. 자, 경제인은 경제 행위에 관한 전문,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7번. 정치인이 투입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정치인은 효과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8번. 정치 논리에서는 자원을 배분할 때는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이지? 공평성. 자, 그 다음에 9번. 경제인은 거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쓰면 된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지? 10번.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어떻게 돼? 상충하지? 상충하는 경향이 많다. 화면 다 잡히나? 이거 안 보이겠다. X 전문 분석, 효과, 공평성, 객관적, 상충.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3-2 보자. 3-2 두 번째 거. 자, 나는 고발한다 부분이지? 나는 고발한다. 추워? 이제 추워질 거야. 1번. 드레피스가 독일의 기밀을 팔아넘겨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거 X지? 자, 드레피스가 진범이 아니지 지금. 에스테라지가 지금 진범인데. 자, 그래서 지금 드레피스가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독일한테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다 억지인 거였지. 자, 그다음에
2번 에밀졸라의 기고문은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자, 이것도 X지. 왜 그럴까? 당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 당시 프랑스는 국뽕이었다. 국뽕이었다. 애국주의로 넘쳐나 있었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에밀졸라의 기고문은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사람들이 국뽕에 지금 그 빠져가지고 뽕주입이 된 거야. 국민들한테 다. 주입 다 된 상태야. 그러니까 에밀졸라가 진실을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지. 국민들이 이 뽕에 다 취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3번. 자, 드레피스 기소문 중 명세서에 대한 필적 감정은 전문가마다 일치하지 않았다. 저거 맞지? 전문가 감정마다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또 이유가 있었지. 이게 또 그것도 살짝 전문가들한테 이거 외압 들어갔었어.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다. 내용 나오지. 자, 4번 비오 장군은 전임이었던 메르시와 달리 사건의 진실을 파고들었다? 응? 뭔 소리야? X지? 사건 덮었잖아 결국에는. 그지? 뭐 갈등을 좀 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덮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에밀졸라는 자신이 고발한 당사자들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자, 에밀졸라 솔직히 사람은 모르지. 그 원한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 머릿속 못 뜯어볼 수도 없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분명히 밝혔어. 우리는 글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고문에서 분명 에밀졸라가 고발한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안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원한이나 뭐 그런 감정을 푸는 리가 사실 없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몰라, 좀 아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맞다. 자, 그 다음 6번. 자, 에밀졸라는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 자, 이 제목이 뭐였어? 나는 고발한다지? 그냥 나는 고발한다 쓰면 돼. 요거 기호는 너네가 좀 이게 책이고 요게 안에 글이야. 요건 이렇게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예를 들어서 시집 이한준 멋쟁이 시 제목 존멋탱 한준장. 그러면 이거 존멋탱 한준장은 이거고 이한준 멋쟁이는 시집 제목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꺾음새로 쓰는 거야. 둘 다 꺾음새로 쓰는데 요 차이가 있다. 대학 가면 다 배울 거야. 미리 알려준다. 자, 그다음에 7번. 자, 첨부 부분은 여자 이름으로 간 기밀 서류 속에 자, 뭐라는 이니셜? D라는 이니셜. 그래가지고 이게 드레피스 아니냐 이런 개소리가 나온 거지. 8번. 드레피스 사건의 진범이 누구였어? 에스테라지였지. 에스테라지 쓰면 되고. 이름이 참 에스테라지. 뭐지 뭐 테라피 마사지 받아야 느낌? 자, 9번. 에밀졸라는 자신의 이 기고문으로 인해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당할 수 있음을. 명예훼손 적반하장이지.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당할 수 있음에도 신념에 따라 기고문을 작성하였다. 자, 10번. 이거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거야? 에밀졸라가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지? 편지 형식으로 보낸 거지? 에밀졸라가 신문에 기고한 이 기고문은 편지글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모른다. 알 수 없다. 즉, 안 받았을 거다. 직접 전달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 참고를 말하고.
소단의 평가 요거 문제 2개 있지? 요거 지금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하고 확인을 좀 할게. 서술형은 일단 빼고 해.
다 했지? 자, 확인해보자. 확인하고 넘어갈게. 자, 사회문화 분야에 그릴게. 첫 번째 거 보자. 서당 평가. 서당 형성 평가 첫 번째 거. 자, 이거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정답 3번이다. 그리고 그 지금 3번 답이 이렇게 나와있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거. 정책을 보는 관점, 국민을 보는 관점, 정책 목표의 기술 방식. 자, 요게 내용이었다라는 거. 자, 요 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간다. 됐으니까 얘기했다라는 거. 자, 2번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정책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네. 정치인은 정책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지. 자, 그래서 2번이다. 경제인은 그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지?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돼야겠지. 적절하게 하는 거. 3번 정치인의 기업, 환경 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고. 자, 3번이 답이 되겠네.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과 관련되는 군. 자, 이게 답이 돼야 되고. 자,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경제인이지. 경제인이다. 4번. 자, 이 글의 논리와 어휘 쓰임이 가장 유사하게 드러나는 거. 자, 이건 정답 5번이었어. 5번이 정답이다. 사회는 때로 양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적용과도 같다. 자, 이 논리. 자, 이거는 이제 뭐 이치, 법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돼야 되고. 넘어갈게. 5번 문제 보자.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 그랬네. 정답 5번이다. 정답 5번이고. 경제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 여기에 답이 돼줘야겠네. 자,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 누구야? 정치인이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겠다라는 거. 경제인이 아니지. 6번. 자,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을 찾으래. 자, 정답 4번.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내세우는 경제인과 정치인의 각각의 사례를 들었냐? 자, 그렇지 않다. 자, 정치 논리를 내세운 정치인이나 경제 논리를 내세운 정치인이랑 경제인의 예를 들고 있는 건 없다. 그냥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다음에 7번. 자, 이 글의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 추론할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그랬네. 4번이 정답이다. 경제인이 정책 효과를 예상할 수 없다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인은 효율성을 중시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그래서 정책 효과를 예상할 수 없다면 경제인은 당연히 어려울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이 사람들이 효율성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4번. 8번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해 글쓴이가 당부한 내용. 이거 밑줄 치고 넘어가자. 이거 마지막 문장 밑줄 치면 돼. 마지막 문장. 뭐라고 나왔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끝났지. 그거야. 그거 밑줄 쳐놔. 그거 밑줄 치면 돼. 자, 밑줄 치고 넘어가자. 자, 마지막 문장에 있었다.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 거 보자. 자, 이거 나는 고발한다 내용. 요거. 자, 1번부터 볼게.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지? 자, 정답 3번이고, 1번이고.
베스미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다. 그치? 에스테라지가 진범이다. 그 디레피스가 날조한 거다. 디레피스란다. 저 이름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누구냐? 디파티 안 맞나? 디파티 드클랑 맞지? 갑자기 나 이름 생각나. 맞지? 디파티 드클랑 맞나? 지금 이름 까먹는다 이거. 그렇지. 디파티 드클랑 맞지? 이 사람이 날조했지. 이 사람 디파티 드클랑 소령. 이 사람이 날조했지. 맞장구를 안 쳐줘. 너도 까먹었냐? 디파티 드클랑 맞네.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네. 자, 2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고. 자, 정답 4번이다. 4번. 지금 보기 내용이 뭐야? 이거 그거잖아. 애국주의 분위기. 국민들한테 국뽕이 주입됐다. 국수주의, 애국주의.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었다. 이게 약간 좀 어떤 성격이야? 약간 좀 요 오른쪽으로 좀 가는 느낌이지? 오른쪽으로 세게 좀 가는 느낌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구구라 그러잖아. 그치? 막 애국주의가 극단적으로 바뀌면 구구가 되는 거고. 그치? 어이씨 족같은 나라 전복해야 돼. 이러면 극자가 되는 거야. 전복시켜야 돼. 뭐 폭파해버리고 있잖아. 기반 시설 폭파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런 극자가 되는 거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개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폭력성을 띠는 게 다 똑같지? 그렇지? 민족 청소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총 쏴 죽이고 그거 뭐 다 죽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어떤 사회적 배경, 시적 배경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자, 정답 4번이다. 간접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인 디에피스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데에는 반유대주의가 정했음을 보여주는군. 자, 여기서 정답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글쓴이가 기억이 부당한 근거라고 생각한 까닭. 자, 5번이지? 명세서 5번. 필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 이거 뭐 더 얘기할 거 있냐? 계속 얘기했던 거지? 자, 넘어갈게. 자, 4번 문제 볼게. 자,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5번이지? 피카르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공수 장군에게 보고한 후 메르시 장군에게도 보고하였다. 자, 이렇게 했네. 메르시 장군의 후임이 누구야? 비오 장군이지. 그치? 비오 장군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이 사건의 총책임자가 누구야? 비오 장군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을 밝히면은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끝날 일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쓴이도 이 사람한테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자, 피카르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공수 장군에게 보고한 후 메르시 장군에게도 보고하였다. 아니지? 그렇지? 이 최종 사안은 나중에 비오 장군이 받게 된 거다. 자, 비오 장군은
메르시 장군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에 오른 인물이었다라는 거 좀 기억 좀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지. 지휘 체계를 지금 잘못 설명했지. 자, 다음에 5번 볼게. 자, 비호 장군을 이건 뭐 목적격 조사가 왜 2개 나왔냐? 그 비호 장군이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자, 비호 장군이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를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고. 자, 정답은 자 2번이다. 기억이랑 그다음에 미음. 여론에 대한 공포 맞지? 미음. 참모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요거 2개다. 지문에 나와 있지.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었고. 자, 6번은 자, 이번의 내용으로 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유까지는 쓰지 말고 그냥 인물만 쓰자. 누구? 아까 실컷 얘기했잖아. 이 사람 비요 장. 이 사람한테 책임자가 가장 크다라고 글쓴이가 그렇게 봤지. 자,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잖아. 그렇지? 최고 결정권자잖아. 이 사람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겠지. 넘어갈게. 자, 3-3 한번 보자. 3-3 3-3 보도록 하고. (3-3) 정리부터 하자. 자, 내용 또 까먹었을까? 다시 한번 보고 내용 정리 좀 하도록 할게. 여기 앞에는 너네가 직접 한번 읽어봐. 여기 학습 여기 개념 정리 있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설명 따로 안 할게. 설명할 거 없어. 너 확인 문제도 한번 확인만 한번 해봐. 다 봤으면 이쪽 보도록 하고. 뭐야? 여기 보자. 이쪽에 본문 연구 한번 볼게. 몇 시냐? 하지만 43분. 여기 이쪽 본문 연구 잠깐 볼게. 요거 내용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내용 점검하고 그러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글이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질병 결핵. 요거지? 이거고. 요즘도 근데 그거 파나? 요즘 안 팔지. 학교에서 결핵실 팔고 요즘에 안 팔지. 학교에서 옛날에는 학교에서 막 사고 그랬었거든. 학교에서 너네 구매한 적 있었냐? 1학년 때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래? 결핵실이 어떤 뭔지 알지? 여기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실이 우측에 표식이 붙어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너네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표 같이 생겨가지고 우표가 아니야 근데. 비슷한 게 있던 것 같아. 맞아. 이 표식이 이거거든. 근데 그게 우표가 아니야. 우표가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표 옆에 옛날에 붙였었지 같이. 그거 사면은 이제 그거를 사면 이제 그게 이제 결핵 환자들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결핵이 사회에 큰 문제였지. 실제로 결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상, 그치? 날개와 오감도 쓴 이상도 결핵으로 죽었지. 결핵으로 죽은 사람 많아. 물론 뭐 합병증 같은 건 뭐 같이 왔겠지만 요절했잖아. 요절한 사람들 대부분이 결핵이었어. 기침하다가 그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 뭐 그 피나 존나 오버하고 있지.
어? 그 결핵이야 그게. 어떻게 기침하면 피가 나올까? 아, 나 궁금하다 진짜. 왜? 아, 내가 걱정이네. 씨. 후유증 겁나 오래 간다 이거. 어? 기침하는 장기침 계속 나네. 아씨. 아, 그지 같은 코로나. 아이씨. 이제는 격리가 5일로 줄었다. 알고 있지? 그것도 의무 아니야. 근데 너네는 걸리면 땡큐지. 아프지만 않으면 아프지 않는다 전제하에 5일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시험 볼 때 걸리지 말고. 자, 여기는 지금 그 제재기관이랑 글의 구성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특징만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특징 보면 이제 제재기관 특징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전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대, 근대, 뭐 산업혁명 이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설명하는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연구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계속 이어지지? 체드윅, 비유메, 코흐, 칼메트와 게랭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결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실 사항을 진단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라는 내용도 나와 있다. 그게 이제 내용 뒷부분으로 나와 있지. 뒷부분 내용으로 이제 또 나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자, 내용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 이제 내용 정리 보면은 결핵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 나와 있지. 자, 고대, 이집트, 인도, 중국 이게 다 뭐야? 4대 문명 발상지지 여기가. 4대 문명 발상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도 유효하게 쓰이고 있는 역사적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이집트, 인도, 중국에 결핵의 흔적이나 결핵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고, 히포크라테스와 병원 가면 지금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히포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핵과 관련된 지식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결핵을 질병으로 폐결핵으로 이해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질병으로 소개를 했었던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핵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또 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 참고로 또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근대 유럽, 집단적인 사교 생활로 평민층보다 상류층에서 결핵 환자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귀족병이었지. 귀족들이 걸리는, 하류층에서는 자 찾기 어려웠던 그러한 병이었다. 상류층에서 많이 이런 결핵이라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하층민들한테도, 하류층들한테도 이 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지. 자, 여기 보면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도시락으로 인해 결핵은 상류층보다 하류층에서 더 유행하게 됐다. 자, 그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생기게 돼?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때? 결핵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위생 상태를 봤을 때도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서 위생 상태가 더 좋지 못했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류층에서 더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 이 결핵의 역사가 어떻게 됐었냐, 어떻게 흘러왔냐,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요거를 소개하고 나서 결핵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소개하고 나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이제 과학자들이
이 결핵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 자,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이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지금. 자, 분석지 보면은 본문 연구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체드윅이라는 사람. 체드윅은 위생 상태가 감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했다. 위생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위생 상태가 감염병 유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이거는 뭐야?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 아니겠니?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체드윅이 얘기했었고 근데 당시는 이것만 얘기했어도 굉장히 좀 큰 업적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 당시에 위생관념이라는 게 없었잖아. 자, 그다음에 비유맹이라는 사람은 자 비유맹 이 양반은 뭘 얘기했었냐? 지금 내용 보면은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병터를 토끼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결핵이 감염병임을 증명했다. 이 사람은 감염병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네. 토끼를 통해서 토끼를 실험해서 이게 이 결핵이 감염병이라는 걸 밝혀냈고, 자 코우라는 사람, 코우의 4원칙을 바탕으로 결핵의 원인들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코우의 4원칙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코우의 4원칙, 잠깐 이거 그 교과서는 193쪽에 나와 있는데 그냥 보기 싫으면 그냥 얘기 듣고 설명만 듣고 넘어가자. 193쪽 보면 코우의 4원칙 나와 있어.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읽어볼게. 코우의 4원칙. 병원균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 반드시 발견되어야 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 발견되어야 된대. 병원균 자체가 무조건. 병원균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게 순수한 배양법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 배양법에 따라서 병원균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분리된 병원균을 건강한 실험 동물에게 접종하면 동일한 질병을 일으켜야 한다. 네 번째,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동물에게서 동일한 병원균이 다시 분리되어 배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양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분리 배양이 가능했던 거지. 이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자, 그러니까 코우의 업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코우의 업적이 뭐냐? 일단 4원칙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공로가 있는 거지. 큰 공로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정 감염병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길잡이를 했다. 그리고 결핵이랑 콜레라의 원인균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가장 큰 좀 업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늘날 결핵 진단에도 이 방식이 좀 이용된다라는 거. 이 사람이 우리 뭘 제조했었어? 투베클린을 제조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투베클린을 제조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오늘날 결핵 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열대성 질병에 이 열대성 질병 연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이 바로 코우였다. 자, 아무튼 코우가 좀 업적이 좀 나름 좀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하도록 하자. 이 체드윅 비유행보다 코우가 좀 약간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코우의 4원칙을 통해서 결핵의 원인들을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업적이 좀 큰 거지. 자, 그래서 결핵의 원인균을 코우가 찾았다. 그래서 이제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었어. 자, 그래서 배양액을 이용해서 투베클린을 제조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효과가 많이 없었어. 효과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좀 뒤늦게 이제 좀 그 연구 업적을 인정받게 된 거지. 코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베르클린을 제조했는데 크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자, 1906년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 칼메트랑 게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했어? 백신 개발했지? 백신. BCG 개발했지. 한번 읽어볼게. 소결핵균을 연소 배양하여
BCG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결핵 예방의 길을 열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칼베트란 계량이 그 BCG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일단 그 백신이라는 게 뭐냐?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이런 것도 맞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는 뭐 독감 백신 같은 것도 맞고 분명히 했을 텐데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것도 사실 균이야. 이것도 사실 균이야. 균인데 독성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약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맞는 거지. 한 번에 갑자기 세게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리 와봐. 좀 맞자. 좀 때리는 거지. 푹푹푹. 그치? 원래 사람도 맞으면은 단련이 되는 거고 쎄도 맞으면 단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세게 때리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저항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약한 거부터 이제 맞는 거지.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방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소결핵균을 연속 배양해서 BCG를 이제 개발한 건데, BCG 백신을 개발한 건데, 중요한 건 뭐, 그럼 소결핵균을 이용한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착안한 게 이거지. 우두를 앓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옛날식으로 부르면 이제 그 천연두, 그지? 우두를 앓으면 이제 천연두가 예방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소결핵을 가볍게 앓으면은 소결핵도 예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소결핵균 백신을 만들기로 한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소결핵균이 인체에 유해해. 독성을 줄여야겠지. 독성을 줄여야겠지, 그러면. 자, 그래서, 소결핵균을 수대에 걸쳐서 연속 배양했다라는 거. 요게 좀 중요한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거. 수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배양했다. 자, 그래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한 소결핵균을 배양해낼 수 있었던 거지. 방법이 뭐였냐면은 계속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독성이 점점 사라지겠지. 계속 수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배양하면 그럼 어떻게 됐어? 독성 되게 떨어지겠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1921년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백신을 이제 만들게 됐던 거지. 그래서 요 수대에 걸쳐서 연속 배양했다라는 이 방법론 자체를 반드시 좀 기억하도록 하자. 오케이? 이거 우리 문제로도 많이 적었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 자, 뒤에 이제 3쪽 보면은 왁스먼이라는 사람이 나와. 자, 왁스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치료제 만든 역할을 했지. 자, 그 칼메트와 게렌이 백신을 만드는데 이바지를 했다면, 이 왁스먼은 뭐라는 사람이야? 결핵 치료제를 만든 사람인 거지. 결핵 치료제를 만든 사람이다. 라는 거. 자, 왁스먼 한번 읽어볼게. 결핵균에 대한 효과가 있는 항생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스트랩토마이신을 찾아냈고,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지. 스트랩토마이신을 찾아냈고, 자, 이는 지금까지 사용되는 대표 결핵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왁스먼은 어떻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됐냐?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 사람이 병균을 사면시키는 물질을 어디에서 찾았어, 이 사람이? 흙에서 찾았지. 토양에서 찾았지. 거기서 찾은 거야. 거기서 이거 봐라. 흙에 보니까 이 병균을 사면시킬 수 있는 이 미생물이 토양에 있네?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야. 그 가설을 세운 거지. 그
병원균을 살면시키는 물질이 미생물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추출해야지. 토양에서 채취해서 자 토양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럼 뭐 해야 돼? 자, 이게 지금 살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좀 낮았던 거지. 이게 효과가 좀 낮았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실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질을 대략 한 몇 개 정도 추출했냐면 1000개 정도 추출했었어, 이 사람이. 1000개 정도 추출했었는데 이것도 일일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하나하나씩 수작업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골라낸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 좀 걸렸어.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시험관에서 그 병원균이 죽은 그 병원균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이 미생물 이거 뭐지? 내가 뭐 넣었지? 하고 봤더니 이게 이게 이제 스트레프토마이신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프토마이신을 한참 뒤에 발견한 거야. 이 1000개 중에서 계속 고르고 배제하고 하다가 병원균을 죽이는 물질이 있네? 뭐지? 이게 스트레프토마이신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방선균에서 항생제를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름을 스트레프토마이신이라고 붙인 거지. 그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추출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스트레프토마이신은 치료제고 원래 물질은 뭐였어? 스트랩토미세스였지. 스트랩토미세스였어. 그래서 1000개의 물질 중에서 스트랩토미세스 배양액에서 추출한 항생 물질로 결핵의 치료 효과를 봤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뭘로 붙인 거야?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지. 이렇게 좀 이해 좀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왁스먼이 치료제를 개발했다는데 큰 공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 내용. 자,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과 치료 어려움. 이거 이제 뒷부분 내용은 나오지. 거의 끝부분 내용으로. 자, 결핵 사망 주수 현황 나와 있고 1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다. 많이 죽었지. 결핵 치료 어려움.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고 강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치료가 쉽지 않다. 자,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엔 참 결핵은 골치 아프고 어려운, 치료하기 까다로운 그런 병이었다는 거. 잠깐 좀 쉬자. 안 되겠다. 좀 자라죠. 좀 쉬었다 갈게.
자, 시작하죠. 일로 하자. 하자. 요거를 소단원 퀴즈를 먼저 좀 하고 가자. 그 3x3의 첫 번째 지문 결핵부터 먼저 하고 인공지능은 결핵 끝나고 할게. 오케이? 소단원 퀴즈 하나 풀어봐. 소단원 퀴즈 1쪽만 풀면 된다. 1쪽만. 두 번째 거는 좀 이따 갈게. 한 개씩 하자. 참고로 그 왁스먼이었지? 아, 왁스먼이란다. 그 칼베트랑 게랭. 그 칼베트 게랭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귀납적 방법으로 이 그 치료제를 개발해냈다. 아, 치료제란다. 백신을 개발해냈다. 왁스먼도 마찬가지야. 왁스먼, 칼베트 게랭 둘 다 이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 분이시다라는 거고 좀 참고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과학적 연구 방법이 뭐였냐? 귀납이었다라는 거 좀 기억 좀 하자. 화장실 끝났다.
다 했니? 확인해보자. 땡큐. 자, 뭐 소단은 퀴즈 하고 소단은 평가 바로 또 할게. 자, 1번. 과학은 자연현상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다. 맞지? 그치?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도덕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중점적으로 한다? 뭔 소리야? X. 철저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먼저 과학적인 논리를 펴는 주관적 판단? 도덕적 가치? 그렇지 않다. 인문 사회 분야는 모르겠는데 과학기술 분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X. 3번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 사용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해 봐야 된다. 이건 그렇지. 뭐 어느 분야나 다 똑같은데 과학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아.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4번 체드윅은 토끼 실험을 통해 결핵이 감염되는 병임을 밝혀냈다라고 했는데 체드윅이 아니었지. 비유명이었지. 그래서 X. 자, 5번 결핵은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치료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되지. 그리고 강한 내성균의 출현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았다라고 지문에 언급이 됐었지. 동그라미. 6번 이거 뭐 쓰면 돼? 코어는 특정 세균이 특정 감염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를 코어의 4원칙이라고 그러지. 코어의 4원칙. 다음에 7번 코어는 결핵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결핵균의 배양액을 이용해 투베르쿨린을 제조했지. 자, 투베르쿨린. 자, 그다음에 8번 칼메트와 계랭은 소결핵균을 연속적으로 배양하여 어떤 백신을 개발했어? BCG. 자, BCG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 자, 다음에 9번. 이거 누구야? 왁스먼은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 대표 결핵 치료제인 스트랩토마이신을 찾아낸 인물이다. 맞지? 자, 그래서 왁스먼 쓰면 되고. 자, 결핵은 원래 동물에게서 소라고 쓴 사람 있나? 동물에게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파된 인수, 사람, 짐승 공통 전염병이다. 소단의 평가 한번 풀어보자. 한 장 넘겨. 첫 번째 것만 풀면 된다, 얘들아. 오케이? 3-3 소단의 현상 평가 첫 번째 거.
됐지? 보자. 자, 그러면 이유가 이유가 같은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야. 그 스님의 주장이 타당성을 판단하면 읽는다. 그 스님의 주장이 타당성을 판단하면 읽는다. 이게 3번일까 싶은데 잠깐만 맞잖아. 답이 이상하네. 정답 4번이다. 쏘리. 이거 좀 문제 있네. 답지. 저번에도 그러더만. 자, 도표 등은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잠깐만. 이거 글의 종류 이거 설명 문제야. 글의 종류 설명 문제잖아. 그래 설명 문제잖아. 3번이지 그래. 맞게 나왔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스님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면 된다. 자, 설명문이었지? 설명문. 자, 3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2번 정답. 1번. 자, 대상에 대한 연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핀다. 자, 1번. 대상에 대한 연구 과정. 결핵의 대상이었지? 그 연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했다. 맞다. 고대, 근대,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그다음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어떤 그 연도 계속 나왔지. 자, 그다음에 3번. 자, 고 4원칙 나왔네. 자, 이 글의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다. 자, 코의 4원칙에 입각해서 기억. 코는 1882년 결핵, 1883년 콜레라의 원인균을 찾아냈다. 그래서 열대성 질병의 원인균을 찾아내는데 그 공이 있었던 거지. 자, 정답은 4번이고. 4번. 사람에게 발견한 결핵균을 동물에게 주입하면 결핵에 걸리지만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되겠고. 잘못 얘기했네. 자, 왜 그런가? 자, 결핵이 원래 동물에게서 발병한 그 질병이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지. 그게 결핵이었고. 자, 그러면 동물에게서 발견한 결핵균을 사람에게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도 걸리는 거지. 당연히 사람도 걸리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이다. 결핵이 걸리지만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된다? 아니다. 된다. 자, 넘어갈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네. 3번이지? 가는 결핵 걸리기 전의 대처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나는 걸린 이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 자, 가가 결국에 내용이 뭐야? BCG 내용이잖아. 백신을 왜 맞는 거야?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 그럼 결핵 걸리기 전에 맞는 거겠지. 그 다음에 치료제는 걸리고 나서 하는 거 아니겠니?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돼야겠지? 자, 넘어갈게. 5번. 가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라. 네. 2번이야. 소결핵균은 인체 무해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소결핵균이? 아닌데?
그래 소교육균이 너무 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계속 수대에 걸쳐서 배양했잖아. 독성 없애려고. 답 2번이다. 자 6번은 코어와 악성만 비교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이게 설명만 듣자. 코어가 결핵균의 배양액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었어? 투베르쿨린을 만들었지. 투베르쿨린 만들었고 근데 효과가 있었어? 많이 없었어? 많이 없었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 자 그래서 왁스먼이 어떻게 했어? 미생물 관찰하고 그리고 가설 세웠어. 아! 요거 살균 효과 있겠다. 그래가지고 스트레프마이신을 개발하게 된 거지. 요 과정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갈게. 다시 앞으로 넘어가자. 앞으로 넘어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 너네는 어디 피면 되냐면 저기 그 본문 연구 3쪽 피면 돼. 여기 이쪽에 다시 여기 피면 된다. 자 인공지능 요거 보자. 아까 결핵 봤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한번 보자. 자 요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 몇 시냐 근데? 41분이요. 학부동 2시간 그렇게 됐어? 시간 좀 빨리 가네. 요거 그 인공지능 요것도 설명문 아 이거 단원 갈래 이거 글의 종류 다 보고 가자. 대칭만 보고 갔더만 잠깐 이거 설명문이었지 주장문이었지 저기 뭐 주장하는 글이었는지 좀 헷갈렸네. 요거 지금 그 제재기관 읽어보고 맨날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좀 읽어봐야겠어. 자 제재기관 관례 설명문 성격 격관격 해설적 제재 인공지능 주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 특징 인공지능 기술에 응용된 과학의 이론과 기술적 한계를 언급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층 학습 방법을 소개했다. 이 심층 학습 방법 과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글이 결국엔 뭐였어? 인공지능의 개념이랑 그 작동 원리 이걸 다룬 글이었지. 그런 걸 다룬 글이었고 인간의 학습 원리를 흉내낸 게 바로 뭐야? 인공지능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신경망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신경망 이론에 기반을 뒀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 인간을 모방했기 때문에 이게 학습 과정에서 오류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지. 분명히 필연적으로 좀 오류가 생길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오류가 발생하면서 뭔가 좀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짝 정체되는 그런 기간도 있었어.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좀 확인해 볼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계속 새로운 학습 방법이 고안이 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심층 학습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 구성은 너네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머릿말에 본문이랑 맺은 말. 내용 정리 한번 보자. 내용 정리. 내용 정리 보면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과 음성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이게 인공지능이다. 너네가 알고 있는 그 AI가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지.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뒤에 한번 넘겨볼게. 자, 뒤 내용 되게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지. 4쪽 한번 볼게요. 4쪽 뒤에 그리고 뒤에 넘겨봐. 이거 넘겨봐야 돼. 보자. 일단은 이거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갈게. 그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신경망 이론의 바탕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 단계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겠다라는 거. 그거를 모방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인공지능인 거니까. 사람 똑같아. 일단 뭐 해? 인지를 하지. 뭐 봤어. 뭘 봤거나 뭘 느끼거나 하면은 인지를 한다. 입력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면 입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지했으면 처리해야지. 그치? 어떻게 할까?
이거를 변형할까 아니면은 바꿔볼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지. 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 자, 분석을 한다.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겠지. 너네 그거 모르지? 플스에 쌤 그거 예전에 한 1년 전에 게임 한번 했었는데 되게 명작인데 그 퀀텀 드림에서 나온 건데 게임이야 게임. 디트로이트 휴먼 비컴이라고 되게 개핀작 갓게임이 하나 있거든.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뭐 그런 게임이거든. 약간 좀 영화 같은 그런 게임이야. 영화 시퀀스처럼 잘 짜져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 근데 씨발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선택에서 완전 뭔가 엔딩이 다르게 나서 졸라 좀 빡치는 게임이었는데 거기 그거 보면은 그 게임이 완전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봐, 안드로이드가 봐. 그럼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되냐면 처리를 하잖아. 이거를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게임에 나와. 그 R2를 딱 누르면은 거기가 이렇게 막 분석 선택지가 막 보여. 이렇게 노랗게. 그러면 이제 마우스란다. 저기 레버를 돌려. 막 움직일 수 있어. 여기 가서 플스 알지? 이렇게 돼 있거든. 세모, 네모, X, 동그라미. 이렇게 잘 알지? 역시 역시 없어요 플스. 없어? 비싼. 아 그래? 혹시 뭐고? 쌤지 모든 거야. 이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R2, R은 R2잖아. L은 L2. 그다음에 여기 패드 있고 레버가 2개 있어. 하여튼 졸라 많아졌어. 그리고 저거 방향키도 따로 있고 또 레버 따로 있고 그러잖아. 옮겨. 그럼 이거 눌러야 돼. 분석을 해. 그러고 나서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거 눌러야 돼. 재구성. 그러면 막 사건이 재구성돼. 동선 보여주면서 이걸 바탕으로 했더라고. 분석해. 판단해. 그럼 뭐야? 결론 내야지. 입력했으니까 어떻게 돼? 출력해야지. 결과 내야지. 저런 과정을 거친다. 라는 거. 입력했다. 뭘로 처리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판단하고 출력한다. 자, 인공지능은 똑같다. 사람의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 지금 신경망 이론 신경망 이론이랑 퍼셉트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워렌 맥컬러랑 그 월터 피츠가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단순화해서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나와 있지. 논리, 산술, 기호현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프랭크 로젠블렛은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퍼셉트론을 개발했다. 이 퍼셉트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 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내용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퍼셉트론인데, 자 그래서 퍼셉트론을 활용한 기계 학습의 한계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 원래는 민스키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썼어. 근데 이분은 뭐 특별히 뭔가 뭐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있어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그 맥컬러랑 피치였던 거지. 워렌 맥컬러랑 발음이 없네. 워런 맥컬러랑 윌터 피츠 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퍼셉트론을 발견한 사람은 로젠블릿이었다라는 거. 프랭크 로젠블릿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프랭크 로젠블릿이 신경망 이론을 발표한 상황에서 퍼셉트론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 자, 이 퍼셉트론이 어떤 거냐라는 거지. 그걸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공신경망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그랬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해낸 최초의 모델이 바로 퍼셉트론이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해서 그거를 판단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퍼셉트론이었다라는 거. 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퍼셉트론은 보통 컴퓨터나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인 논리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다.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획기적이긴 했지만 실제 이것을 만들어낸 쓰나 컴퓨터에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퍼셉트론의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게 된 거야? 다층 퍼셉트론이 나오게 된 거지. 그치? 기억하고 있지?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뭐라고 했어? 심층학습, 기계학습의 혁신적 발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층 퍼셉트론이 제안이 됐는데, 다층 퍼셉트론은 이것도 좀 한계가 있었어. 자, 얘가 몇 층 이상으로 올리면 학습 수행이 어려졌었어. 기억나니? 3층 기억나지? 3층 이상으로 올리면은 학습 수행이 어려졌던 거야. 요것도 좀 한계점이 드러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기존의 퍼셉트론의 한계를 풀려고 다층 퍼셉트론으로 대체를 했는데 신경망 출력 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자,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게 된 거야? 심층 학습이 나오게 된 거지. 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심층 학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읽어볼게. 제프리 힌턴은 많은 총수의 다층 퍼셉트론도 사전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심층 학습이라고 명명했다. 자, 드디어 심층 학습이 나오게 됐다. 심층 학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 있었음이라고 나와 있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이었지.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심층 학습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근데 다층 퍼셉트론이 나오고 나서 좀 약간 좀 그 정체기가 있었어. 정체기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가 여기 이제 1990년대 지나고 나서 2000년대쯤에 가서 어떻게 된 거야? 심층 학습, 기계의 심층 학습이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컴퓨터 데이터 분류 방식을 어떻게 나눴었어? 지도 학습이랑 비지도 학습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지. 근데 지금 여기 심층 학습은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심층 학습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의 베이스는 바로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그거의 바탕은 비지도 학습이었다.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 어떤 거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어땠어? 분류 기준이 존재했었지, 그렇지? 분류 기준이 존재했어. 그래서 사진 보여주면 이 사진은 고양이다라고 알려주면 그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근데 비지도 학습은 그런 게 아니야. 분류를 제시 안 해. 분류를 제시 안 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비슷한 그 군집을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지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결국엔 뭐야? 이건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거지. 그러한 방법으로 고안해낸 게 바로 심층 학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프리 힌턴에 의해서 이 심층 학습이 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거지. 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존 기계의 학습 한계를 극복한 게 바로 심층 학습이다. 자,
그러니까 심층 신뢰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닫힌 구조로 설계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었다. 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된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리고 낮은 오류를 보여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었고, 컴퓨터 능력이란 이 두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심층학습이라는 낮은 오류를 가진 심층학습이 등장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낮은 오류랑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 사회가 있는데 그건 너네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네가 뭐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인공신경망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냐. 민스키와 맥컬러와 피츠 그리고 로젠블릿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리고 기계 학습이 어떻게 진화했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돼. 퍼세트론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닫힌 퍼세트론은 어떠한 또 의미가 있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심층학습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간 다 됐냐? 57분. 에? 57분. 아씨, 한 것도 없는데 벌써 50이냐? 어쩐지 너가 안다를 못 달랐다. 너 보고 내가 시간 알았어. 알람이야. 그러면 저거 소다는 퀴즈 있지? 그거 3-2 두 번째 거. 요거 인공지능이랑 심층학습. 요거 좀 숙제로 낼게. 다음 시간까지 좀 해봐. 수고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다.